39명 중에 2명만 팔았다. 경실련 측에서 주장을 한 겁니다. 총선 직전을 하여 민주당이 이른바 다주택 출마자들에게 다주택을 처분하는 서약서까지 받았습니다. 총선 결과로서 알 수 있듯이 많은 국민들에게 신선한 호응을 받았는데 그 약속, 그 서약 잘 지키고 있을지 경실련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총선 기획단이 투기지역 등 주택 2채 이상 보유한 후보자 공천을 받으려면 매각 서약서를 작성하라라고 했습니다. 서약서, 약속이죠. 팔겠다. 그런데 민주당 내 다주택자 39명 중에 매각 처리가 완료된 의원은 2명이다. 39명 중에 2명만 팔았다는 거예요. 상속분의 지분을 포기한 사람 2명, 조카에게 증여한 사람 1명. 지분 포기나 증여는 이 매각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외를 한다면 39명 중에 단 2명만이 팔았다. 나머지 37명, 거의 대다수는 약속을 해놓고 이행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군요. 김영주 의원님, 네. 다주택자가 문제다라고 그 누구도 정부 여권을 제외하고는 뭐 일부 전문가들을 제외하고는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규정한 적은 없었는데 정부 여권이 다주택이 문제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총선 전 출마자들은 다주택을 팔아라라는 서약까지 국민들 앞에서 해놓고 안 파는 건 뭡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이 부분을 너무 급하게 선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비현실적이라고 봐야 되고요. 약속을 하지 말든가. 예, 약속을 하지 말든가.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그리고 약속을 했으면 철저하게 누군가 끝까지 이걸 종용하거나 결과적으로는 다음 공천에 반영한다든지 강하게 중간에 어떤 결과를 낸다든지 당이 좀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용인 백군기 시장 같은 경우는 재혼한 부인이 갖고 있는 것이 다다. 뭐 나는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는 거죠. 이제 그런 면이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경실련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이분들이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다주택자임으로 인해서 부동산 정책을 하는데 의사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인 경우에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할 리가 없다. 이런 전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말하자면 지혜로운 어떤 실현 가능한 말하자면 공약이라든지 정책을 내놔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약속을 했으면 지금이라도 당이 추가적인 어떤 뭐 실천 계획서라도 더 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광선 변호사님, 청와대에 지금 논란이 됐고 참모들이 사표를 내는 소동 그 배경 중에 하나로 결국은 다주택자들에게 노영민 실장이 주택을 매각하라라는 말을 해놓고 본인부터 그 약속에 대해서 뭐 숱한 논란이 일었었잖아요. 결국 안 파시는 분도 계셨고. 그런데 이제는 청와대가 좀 잠잠한가 했더니 여당 의원들 39명 중에 37명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 저 매각 서약서가요. 총선 전에 썼느냐 아니면 총선과 무관하게 썼느냐에 따라 우리가 의미를 좀 다르게 봐야 한다고 봐요. 예. 물론 이제 총선과 상관없이 그런 시점에 썼다고 한다면 본인의 어떤 사정으로 해서 뭐 매각 못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건 총선 직전에 매각하겠다고 서약을 쓴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일종의 이제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리고 그 매각 서약서를 보고 아마 투표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 선거에 영향을 미친 거죠. 예. 그런데 정말로 나는 매각할 의사가 없어. 의사가 없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뭐 부동산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안 팔아야겠다는 생각도 있을 수가 있고 네. 또 뭐 사람마다 노부모님을 모신다랄지 굉장히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매각하기는 힘들어.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은 매각 서약을 안 하는 게 맞죠. 근데 다 매각 서약 했잖아요. 예. 그럼 일단 선거에서는 되고 봐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기고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매각서에 안 쓰면 그 당시 이제 공천을 안 줬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 정도 굉장히 심각했으니까. 그래서 저건 이제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매각을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봐요. 보는데 사실은 원칙적으로 총선 끝나면 이제 매각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매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저건 단순한 어떤 서약 위반이 아니고 국민과의 어떤 약속을 위반한 것이고 결국 총선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총선에서 당선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는 없지만 당연히 저 부분에서 민주당에서
약속을 지키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민주당 차원의 해명이 나오면 추후에 그 반론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국토부가 임대차 3법의 홍보 만화를 발표를 했는데요. 임대차 3법 이후에 오히려 전세 매물도 줄어들었고 전세값도 정말로 사상 최대치로 치솟았다라는 지적도 일고 있는데 국토부가 어떤 만화를 공개했길래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걸까요? 함께 보시죠. 자, 만화 한 컷 보시면요. 아유, 이삿짐은 싸도 끝이 없네. 이사 두 번 했다가 쓰러지겠어. 라고 따님으로 보이는 분이 자, 이사할 상황인가 봐요. 말을 하자.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엄살은 우리 신혼 땐 6개월마다 이사 다녔다. 예. 그래요? 6개월마다 이사 다니셨나요? 엥? 6개월마다 이사를 했다고? 왜 멀쩡한 집 두고? 라고 하자. 아빠가 라떼는 말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그땐 세입자에 대한 법적 제도장치 같은 게 없었던 때였어. 6개월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했는데 재계약을 못하면 이사갈 수밖에 없었지. 라고 과거를 회상합니다. 엄마 아빠 진짜 고생 많이 했구나 라고 딸은 감동을 하고요. 너 낳기 전까지 진짜 고생 많이 했지. 그때에 비하면 정말 세상 좋아졌어 라고 임대차 3법에 대해서 홍보를 합니다. 앞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가 동등해지겠네 라고 하면서 만화는 훈훈하게 내용이 종결된 듯 하는데요. 아니, 김弁박사님. 네. 이게 뭐 어떤 점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점이 논란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임대차 3법을 통해서 임차인이 얼마든지 원하고자 하면은 계약갱신 청구권 등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이 세입자로서의 권한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점을 홍보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런 법적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6개월마다 이삿짐 싸고 이렇게 다녔던 고통들이 있는데 지금은 세상 좋아졌지 않니? 이런 모습들이 그린 것 같죠? 근데 옛날에 정말 6개월마다 이사 다녔나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 뭐 이사를 좀 많이 다니긴 했습니다만 그때는 제 어렸을 때 기억에 정말 좁은 집에서 이사 다니면서 집을 막 넓혀갔던 기억들이 납니다.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놓여져 있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주거 희망의 사다리라는 것들이 존재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어렸을 때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이런 주거가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가 과연 있는지에 대한 첫 번째 물음 하나. 두 번째는 국토부에서 저 웹툰을 그리면서 법이 통과되고 나서 전세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봤는가? 라고 좀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 법 시행 이후로 전세가 반전세, 월세 등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서민에게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들을 고민했으면 아마 이런 만화 그리기 어려웠을 겁니다. 저는 이 국토부 웹툰 보면서는 공감보다는 화가 좀 더 많이 나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요. 예. 오히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좀 풍자하면서 부동산 어벤져스 1타 강사 등에 대해서 이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 김의겸 대변인 등등을 쭉 놓고 있는 웹툰 만화가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는데 왜 그런 방식으로 풍자되고 있는 만화 등을 보면서 국민들이 허탈한 웃음을 짓게 만드는지를 한번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현상이 어떻길래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3주가 흘렀는데 전세값이 어떻게 바뀌었고 전세 매물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함께 보시죠. 한 조간 신문, 조선이군요.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임대차 3법 3주 후 노도강이 5억을 돌파했다. 노원, 도봉, 강북 30평대 아파트 전세값이 5억을 돌파했다. 전세값이 비교적 낮았던 서울, 금천, 관악, 구로구도 5억을 돌파했다. 전문가는 강남과 마포, 용산, 성동, 마용성 전세값이 오르면 다른 지역 전세값 따라오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윤태호 실장님, 노도강과 금천마저 전세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고 비싼 데는 더 올랐고 매물도 줄어들었는데 국토부에서는 이러한 현실과 서민들의 아픔을 과연 고려를 했는지 6개월마다 이사한다니까 너네 좋아 라는 만화가 적절한가 논란인 것 근데 같아요. 이제 임대차 3법의 부작용, 국토부나 정부에서 여당에서 이런 말을 하죠.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건데 중단기적으로 보면 안정될 것이다라니까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저 만화에 나왔듯이 기존에 그 전셋집을 갖고 있던 분들은 좋아졌죠. 여기서 이제 더 있을 수 있고 한 번 더 늘릴 수 있는데 근데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새로 뭐 결혼을 했다든지 지방에서 새로 서울을 와서 신규 계약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
기존의 전셋집에 살던 사람들에 비해서 그분들이 더 약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그 관계만 볼 것이 아니라 예컨대 임대인끼리의 관계, 임차인끼리의 관계로 볼 때 또 약자, 강자가 나눠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는데 전 만화를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존 임차인들은 좋아하시겠지만은 새로 임차인 되려고 하는 분들은 남의 이야기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국회 기재위에서는 이런 아수라장 상황도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당이 그 소위 구성을 안고 부동산 3법을 국회법 이 절차도 무시하고 사과나 아니면은 그 유감의 표시도 않고 이 국회가 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볼 때 참 어떻게 보면 염치가 없다. 정말로 뻔뻔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게 더 뻔뻔해. 말을 그렇게 함부로 안 하래. 뭘 함부로 해! 뭘 함부로 하는데 이 사람아! 인태정 이 사람아! 말을 조심해. 뭘 조심해 이 사람아! 당신 진짜 뻔뻔한 사람이야! 어? 내가 같이 한 10년 같이 있으면 진짜 뻔뻔한 사람이야! 다음에 표시를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서로 그러면서 미래를 가는 게 진정한 김경엽 의원님 자제해 말 다시 주십시오. 한번 해봐! 김태형 의원님 자제해 주십시오. 뭘 뻔뻔해? 누가 뻔뻔한데? 자제기 열렸다고 아무 얘기나 다 하는 게 아니라고. 입이? 아 그따위로 할래? 조심해. 뭘 조심해? 어린 것이 말이야. 기본 아니야? 절차를 밟지 않고 늦게 됐으면은 그게 말을 사과는 못하냐고. 기본 아니야? 어디 독립을 하는 짓을 여기 살라고 그래. 누가 독립인데 당신이 독립이야? 더해? 여야의 합치는 당분간 요원해질 것 같습니다.